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8위의 유벤투스입니다. 리그와 UCL에서 내리 2연패를 당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죠. 여전히 부상의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중원 핵심 코어 포그바와 측면 날개 디마리아, 키에사 그리고 핵심 수비 전력인 브레메르까지 공수 전반에 걸친 부상 이탈로 공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킨과 블라호비치 투톱 중심의 공격 전개에만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 공격의 핵심이 되는 디마리아와 키에사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측면 전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직전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3백으로 전환하며 좌우 윙백 쿼드라도와 코스티치가 측면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디마리아와 키에사의 공백을 메우진 못했습니다. 중앙 투톱을 활용한 단조로운 공격에 의존할 것이 예상되지만 핵심 수비 전력의 이탈로 수비 조직이 무너진 엠폴리를 상대로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1부 10위의 엠폴리입니다.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그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전 몬차와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침체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하지만 핵심 수비 전력이 토넬리와 이스마즐리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은 사실상 괴멸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유벤투스는 공수 핵심 전력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변화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특히 측면 자원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지 못하면서 공격 전개의 다양성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핵심 수비 전력의 이탈로 수비 불안이 심한 엠폴리를 상대로 득점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엠폴리는 최근 저자세의 경기 운영과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수비 커버로 오히려 최소 실점 제어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폴리의 핸디캡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인츠와 쾰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1위의 마인츠입니다. 직전 컵 경기 포함 최근 3경기 2승 1무로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 핵심 무스타파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매 경기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미드필더와 3백 간의 유기적인 수비 호흡으로 최근 2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좌우 윙백 카리콜과 비드머의 대체 전력인 다코스타 중심의 측면 여습 전개와 1, 2선 핵심 잉바르트센, 이재성, 오니시워의 패스워크를 통한 중앙 연계 플레이가 강점이죠. 독일 1부 7위의 쾰른입니다. UEL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좋지 않은 흐름이 리그에서도 지속되고 있었지만 직전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를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공격과 중앙 코어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심각하지만 꾸준한 득점력이 인상 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점을 많이 허용하는 수비 불안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죠. 마인츠는 뛰어난 탈압박 능력으로 쾰른의 강한 전방 압박을 효율적으로 파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쾰른의 빈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득점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와 함께 짜임새 있는 수비 조직을 구축하고 선수단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면서 견고한 수비 조직을 형성했죠. 실점 제어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만큼 쾰른의 단조로운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최소 실점 제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마인츠의 승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작시오와 PS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8위의 아작시오입니다. 5연패 탈출 이후 최근 2경기 1승 1무를 거두며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저자세의 경기 운영이 특징입니다.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최소 실점 제어에 능한 모습은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무실점으로 실점 자체를 틀어막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PSG입니다. 최근 흐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승점 3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들을 더군다나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특히 강점이던 화력도 많이 약해지면서 언더 양상의 한 골차 싸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다음 UCL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술한 것처럼 아작시오와의 경기 4일 뒤 마카비 하이파와의 UCL 일정도 소화해야 합니다. 핵심 수비 전력인 킴펜베, 멘데스와 중원 코어 중 한 명인 산체스의 부상 이탈로 가용 자원의 한계가 생긴 상황이죠. 계속된 베스트 11 위주의 선수 구성으로 리그에서도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하지만 아작시오의 측면 수비의 속도전 약세와 피지컬 대응 등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득점을 올리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좌우 풀백, 하키미, 베르나트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측면 뒷공간 노출이 많은 만큼 상대의 측면 역습 전개에 곤란해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측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아작시오를 상대로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UCL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과 베스트 11 의존도가 심한 감독의 특성까지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최근 PSG가 전체적으로
부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도 겹치면서 가용 자원의 선택의 폭도 넓지 않은 상황이죠. 아작시오의 측면 수비 약점을 공략하며 득점을 올리는데 어려움은 없겠으나 아작시오의 짜임새 있는 수비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압도적인 기량으로 경기를 압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하여 PSG의 좌우 풀백의 공격적인 성향과 함께 최근 배후 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